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재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초등 임용고시 여름방학 공부 방향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임용고시 특강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위에 자세한 설명을 음성으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3시간에 가깝게 진행했던 내용이라서 총 3부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영상에서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는 내용은 하단 설명에 보충 자료를 올려두겠습니다. 두고두고 꺼내보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에도 2020 초등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초등 임용고시 공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특강을 했는데, 날씨가 제법 추웠던 겨울과 뭐 했다고 지나갔나 싶은 1학기를 지나서 어느덧 7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공부하느라 고생한 자신에게 경례를 보내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기간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요. 저도 이번 온라인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시간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좀 살펴봤는데, 합격한 다음 바라본 좀 어느 정도 미화된 임용고시생의 여름방학이 아니라 수험생으로서 느꼈던 그 시절,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했지 싶을 정도로 끔찍하더라고요. 꾸밈 없는 그때의 기록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특강에도 이걸 좀 보여드렸는데 듣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마 자기 모습과 똑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작년 인스타에 올렸던 글인데, 임고생 되니 여름방학이 참 다르게 다가온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학의 하루하루가 참 기대가 되고 설레고 좋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에 그래도 2번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끝내고 싶다. 버티는 거야. 옆에는 뭔가 조금씩은 쌓이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세고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고, 할 만한데 싶다가도 엄청 하기 싫고, 2번 할 생각하니까 토 나와서 인강 켜고 펜 잡는다. 외웠던 내용책에 성취 기준 하루 만에 또 까먹어서 우울해져서 고기 먹으러 왔다. 진짜 짝스터디 아니었으면 진작 던져버렸을 거다. 밑에 해시태그는 영어 성취 기준 교학방 극혐. 지시가 제발 내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블로그에도 공부일기를 계속 남겼었는데,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고, 진짜 다시 돌아가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활을 준비할 때 보통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의 수기를 많이 읽잖아요. 수기를 읽다 보면 짝서디를 9개 10개를 했고, 오전 7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했고, 이런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 중에는 저 6월부터 공부했는데 서울 합격했어요 이런 글도 있지만, 이 수험생활에 그런 모험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수기를 적을 때나 블로그 글을 쓸 때 모든 경험을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경험, 또 사람에게 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위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범했던 날들이 90% 이상이어도 강렬하게 남았던 것 10% 중심으로 전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메모를 좀 보여드린 것도 제가 특별하게 의지력이 좋아서 붙었던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매일 기소거를 추임새 마냥 달고 살았지만 화려하지 않았던 평범한 나날들이 모여서, 그리고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겪었던 여러 일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살아있는 감정이 여러분에게도 의미로 와닿아서 임용고시 1차 시험까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그리고 최종적인 관문인 2차 시험을 마치는 시간까지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 다시금 떠올리고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합격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더라, 저녁 몇 시까지 공부만 했다더라, 이런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의 의미부터 시작할 건데, 저는 여름방학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중요하지만 아직 외우지 못한 것을 마스터하는 시기. 두 번째, 강론을 마스터하는 시기. 세 번째, 2학기에는 실전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1학기 때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서 이거 아직 너무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여름방학 아니면 나중에 봐야지 했던 것들 있죠? 그걸 지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외워야 되는지는 제가 따로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 강론을 마스터하는 시기인데, 사실상 여름방학이 강론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강론과 기본이론의 공부 비중을 6대4에서 많게는 7대3 정도 가지고 가면서 이 기간에 강론을 제대로 정복하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좀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2학기에는 실전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이 간과하는 것이 외우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이 실전 연습을 빼먹는 건데, 임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외웠던 것을 기출에서 물어보는 것에 맞게끔 아웃풋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외웠던 것과 실제 문제를 푸는 것 사이에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저는 여름방학의 공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그 전년도에 합격했던 분들에게 여름방학의 공부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크게 다음 같은 좀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걸 지금 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합격했던 친구들에게도 보여줬는데 이와 비슷하게 공부를 했다고 답변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름방학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크게 여름방학 공부의 방향성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본이론 강론을 스터디로만 최소 2회독을 끝낸다는 건데, 이건 스터디로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 것까지 하면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자주 오래 봐줘야 돼요. 현재 여름방학이 약 2달 정도 남아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용고시 그 공부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이 12개, 13개 이 정도가 되죠. 일주일에 한 과목씩 기본이론과 강론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여름방학 동안 1회독밖에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소 2회독 정도 스터디로 보시려면 이 스터디의 개수를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저 또한 스터디로만 기본이론 강론을 최소 2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이건 제가 임용고시생일 때 그 여름방학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린 건데, 저는 좀 야행성이라서 오전에 일어나는 시간이 엄청 이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 9시나 10시쯤에 이제 비속어를 외쳐주면서 일어나고 이제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갑니다. 전 통학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근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비속어를 또 날려주다가 스터디를 또 준비하다가 학식을 먹습니다. 학식을 먹고 나서 학교 앞에 이제 맘모스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들고 다시 이제 벼락치기를 합니다. 이 벼락치기는 이제 오후에 있는 스터디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 스터디를 보통 2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을 했는데, 친구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강사 욕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외웠던 것을 확인해주는 스터디를 했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석식을 먹는 시간이 돼요. 그때 딱 생각이 듭니다. 와, 내가 오늘 뭐 했다고 저녁을 먹고 있냐? 그런 막 생각을 뒤로 한 채 이제 밥을 먹고 또 벼락치기를 하다가 이제 교육과정과 강론 스터디를 또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9시에서 10시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하루 공부를 하면서 또 스터디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보충을 했고, 또 이제 밴드 스터디라는 거를 제가 저녁에 짧게 했었는데, 그냥 네이버 밴드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남겨가지고 서로 확인해주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게 끝나면 한 10시 반에서 11시가 됐는데, 딱 그 시간을 기점으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자유시간. 주로 블로그에서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거나 유튜브 방송을 본다거나 하는 등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좀 보냈고, 금요일에 제가 교직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전부터 점심 전까지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금요일엔 특별하게 스터디를 좀 많이 잡기보다는 뭐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만 하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쉬는 날, 그리고 좀 내가 어렵다고 느꼈던 것들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보충하는 날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은 사실 스터디를 고정적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막 한두 개 잡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목표는 학교보다는 그냥 집 근처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좀 리프레시하고, 내가 다음 주 공부를 시작할 때 다시 좀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도록 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뭐 스터디 운영 예시나 뭐 계획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룹 스터디는 딱 교직 논술에서만 했고, 나머지 교육과정이나 강론은 짝 스터디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보다 적게 한다고 붙을 수 없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냥 예시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터디를 할 때 1차 해당하는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강론, 그리고 교직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이 교육과정 기본 이론은 그동안 미뤘던 암기는 여름방학에 최대한 끝낸다. 강론은 내가 나중에는 암기만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꼼꼼하게 분석하며 공부한다. 그리고 교직론서는 스터디로 방향을 잡고 실력을 쌓는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거에 맞게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몇 가지 예시를 적어놨는데, 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뭐 친구 뭐 2명과 했다고 하면, 한 친구와는 주에 좀 자주 만나면서 적은 분량을 자주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학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지총과 교과교훈을 묶어서 뭐 본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내가 주에 1회 만나는데 분량을 보통 아니면 조금 많게 잡아서 사회 기본이론 전체를 공부하고 만날 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잡았고요. 밑에 이제 강론과 교직론술도 예시들이 있는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짝 스터디를 어떻게 좀 기본 계획표를 잡았는지는 제가 영상 하단에 그 자료 같은 거를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스터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밴드 스터디 예시예요. 이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했는데, 그냥 온라인상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좀 구했습니다. 그날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3문제를 올리는 건데, 오늘 공부한 내용 중 뭐 중요한 것, 헷갈리기 쉬운 것, 또 외워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위에 해시태그를 달고 문제를 올린 다음에 다음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3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제가 여기 예시는 좀 길게 적었는데 굉장히 짧게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3문제를 올려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복습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다음날 해설을 하면서 또 그 내용을 복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하반기로 갈수록 스터디를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날그날 닥치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스터디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해시태그로 그 과목을 검색을 해서 그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냥 빠르게 훑은 다음에 그냥 스터디를 들어갔던 경우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직전으로 갈수록 닥치는 대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스터디 유의점이에요. 첫 번째는 스터디 개수랑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스터디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상,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나 하고 막 스터디를 몇 개를 돌리고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해.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스터디 계획을 짜시고, 또 스터디원과 이야기하셔서 맞춰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오늘 하루만 아니면 막 이번 주만 바짝 할 수 있는 막 공부량을 설정해서 막 하다가 다음 주에는 지쳐서 막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게끔 그 공부량을 자신이 설정하고 점차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은 실천보다 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반성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 초반에 여름방학 때 막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스터디량을 엄청 많이 늘리고 막 계획표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빈틈없이 그걸 채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 스터디만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시간마저 뺏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오히려 스터디의 분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스터디의 분량을 줄이는 게 불합격이랑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패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보시고 내가 잘 안 된다면 반성을 해보시면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이론, 강론을 스터디로만 최소 2회독을 끝낸다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은 외워야 될 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루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되고, 이 불안감이 시험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험을 끝낸 친구가 해줬던 얘기인데, 내가 돌아가서 1차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막 외워지지 않거나 어렵다 해서 암기를 미루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차피 다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걸 미뤄봤자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정신적인 낭비도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시기부터 내가 외워야 되는 과목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그러면 정말 통째로 외웠고, 어느 정도 맥락을 외워야 되는 내용들은 키워드 위주로 구술한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거의 통암기에 가깝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도대체 외워야 될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칼같이 구분짓기는 어렵고,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그해 어떻게 또 출제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돌이켜봤을 때 대략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에 해당한다면 시험 직전까지 전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외워야 할 것의 4가지를 적었는데, 이렇게 뭐 해야지만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서울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이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4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사가 강조한 것입니다. 혹은 다른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강사가 강조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장 먼저 외운 이유는, 이 강사가 강조한 거 혹은 다른 것은 사실 내가 지금은 외우기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이게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도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가 돼요. 그렇지만 남들만큼은 하고 실수를 조금 더 줄이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사가 강조한 게 나왔는데 그걸 틀린다, 그럼 남들은 거의 다 맞추겠죠?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강조한 것은 최대한 외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임용고시 3기년 기출 주제 중에서 같은 위계에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2017년도 체육에서 필드형 경쟁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슷한 위계에 있는 뭐 네트형 경쟁이나 뭐 영역형 경쟁 같은 것들을 전부 외운다든지, 아니면 2010학년도부터 뭐 17학년도까지 뭐 실과에서 뭐 생활과 기술의 그런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2번이나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아직 출제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물어봤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암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용고시 최근 3기년 이후 기출했던 주제 중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살펴보면 이게 다시 등장할 수 있겠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외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을 봤던 2018학년도 문제에서 도덕과에서 도덕과 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2012년도 도덕과 평가에서 선택지에 등장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한 문제, 두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이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스터디원들이 중요하게 본 건데, 지금 뭐 1학기 때 공부를 하면서 사실 스터디원들이 공부할 때 이게 다 처음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물어보는 것들이 그렇게 막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공부가 점점 누적이 되고 막 9월, 10월이 되면 그 친구들도 공부에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도달이 되면서 그 친구들이 물어봤던 내용들이 실제로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터디원 중에서 2명 이상 이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하면 그 내용을 외웠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외워두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 이 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체육, 미술, 음악, 실과, 도덕, 통합, 총창안까지 이 과목들의 각 내용 요소별로 어느 정도 외웠는지를 적어둔 건데, 다음 표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기준을 적지 않고 뭐 암기했다 뭐 그렇게 적은 거는 뭔가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키워드 암기부터 하고 점차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면 확장해 나가면서 외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고 그냥 이미지를 띄워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국어에 뭐 교육론과 지총, 또 교육과정, 강론이 있다면 그 교육론과 지총은 강사 자료 원본과 단권화 자료를 암기했고, 또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학방평에서 내용체계는 토감기를 했고, 성취기준은 암기펜으로 키워드부터 암기를 시작했고, 뭐 교학방평은 성취기준 아래에 있는 것을 암기펜으로 해서 외우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안 봤다. 강론은 구자경과 뭐 백승기와 스터디원의 자료를 토대로 단권화 자료를 암기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용고시 여름방학 공부방향 3번째. 스스로 정한 시간까지만 공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자유시간. 이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막 끝이 없는 엄청난 공부량이 계속 무너졌던 이 여름방학에 내가 11시까지만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논다, 그런 규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11시가 딱 되자마자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동안 뭐 유튜브 방송을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간다거나,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는 뭐 30분 정도 게임을 했고, 이 시간이 정말 유일하게 제가 공부에서 해방돼서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다음날에도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막 공부만 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오늘 또 이거 똑같은 거 반복될 텐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임용 공부를 흔히 우리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열심히 뛰지 않는 것이 아니래요. 갑자기 빨리 뛰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막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진짜 노력은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내 삶에서 인간다움과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하고 그거에 맞게끔 공부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임용고시 여름방학 특강 1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2부와 3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부에서는 이 강론 공부 그리고 교직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말씀드릴 거고, 기출문제 분석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단권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2부까지의 내용이고, 3부는 우리가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를 보내잖아요. 그 2학기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그 방향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임용고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질문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FAQ 형식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에 이제 질문을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좀 재구성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TV 채널의 대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